네, 반갑습니다. 우주 유튜버 미노스입니다. 사실 미노스에 엄청난 뜻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발음하기에 좋은, 또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선정한 거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천체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흥미 위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거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중에서 교양 과목으로 우주로의 초대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걸 좋아했거든요. 시를 쓰는 것도 좋아했고, 또 소설을 쓰는 것도 좋아했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전국에서 1등한 적도 있답니다. 시를 써서. 어쨌든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선택하게 됐죠. 보통 번쩍하고 떠오른다면 너무 거짓말 같죠? 그래서 그렇진 않고, 보통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데, 구독자분들 좀 미안하긴 하지만 거기서 선택한 적은 많이 없고, 뉴스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디즈니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녹음본에 영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홀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시공간에 구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처럼 생긴 구멍을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블랙홀은 검은 공으로 된 시공간의 구멍이라고 이야기해야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과 우주는 거리가 멀어서 우주를 이야기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제일 자주 드는 예인데 빅뱅 이론을 제일 크게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사실 빅뱅 이론의 빅뱅은 이 대폭발 이론을 놀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가 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폭발, 우주의 팽창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용어는 쉽지만 개념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좋은 일이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늘어난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때는 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교 과정에도 등장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가까워진 만큼 조금 더 관심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가는 거고, 제일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소망이라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해질 때까지 유튜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야비하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우주의 규모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대한 우주에서 느껴지는 뭔가 먼지 같은 허무함인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거대한 우주에 여러분은 단 한 명이에요. 사실 나이키 한정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딱 한 명이라는 건 굉장히 유니크한 숫자죠. 그래서 자신을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네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따로 구글 면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항상 명언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어가 어떻게 고안해 내신 건가 라는 질문인데, 사실 명언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명언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통은 대본을 쓰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적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채널 메인 글귀에 "넌 특별한 사람이야 기운내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요건 약간 이야기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한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먼저 좀 여행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조금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조금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넣자라는 생각에 중간 부분부터 넣기 시작한 메시지입니다. 신용재를 닮으셨는데 노래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신용재를 닮았다는 말 너무 기분 좋은데, 오히려 조금 데프콘하고 좀 비슷한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용재로 보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즐겨 부릅니다. 혼자 노래방에 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무반주라, 아쉽게도. 혹시 노래방 기계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노래방 기계 있으면 제가 들려드리는데 아쉽게도 무반주로는 힘듭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ASMR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좋은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알았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AS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미노스에게 구독자란이란 질문인데, 이건 사실 가장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 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구독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윤맨이라는 단어도 유튜브에 아멘이라는 걸 합성한 단어예요. 사실 뭐 기독교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께 마치 기도를 드리듯이, 원래는 마지막 멘트가 구독자다, 구독자, 구원자 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드리는 영상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들, 또 관심을 보여주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의 마스코트이자 부산 시민이 인증한 최고의 과학자 다한다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미노스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오늘 대결을 해보실 텐데요.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손재주는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사실 제 손을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크고 마디가 좀 짧거든요. 이걸 이제 거북손이라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손재주가 많은 손이다라고 하셨지만 의외로 손재주가 없는 편입니다. 저와 오늘 두 가지 대결을 해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 대결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둥! 오늘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미노스님의 유튜브 채널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중 55번째 에피소드 종이를 103번 접으면 우주보다 커질 수 있을까? 입니다. 거기서 종이를 접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저와 누가 더 두껍게 접을 수 있는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첫 번째 대결 잘 보셨나요? 제가 보이지 않는 빠른 손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그래서 벌칙으로 미노스님께서 두꺼운 장갑을 끼셨어요. 더더욱 자신감 있어지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대결. 우주 유튜버인 미노스님을 위해서 제가 태양계 우산 모자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행성 도안들도 있고요. 고리와 우산 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대결의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질 경우 시민 여러분들께 이 체험 키트를 5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노스님은 어떤 공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게 되면 사실 아직 출간 전이긴 한데 만약에 과학이라는 제 책을 50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그럼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고고! 자, 이렇게 태양계 우산 모자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누가 더 예쁘게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자, 먼저 미노스님이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환호와 박수! 좀 많은데? 그러면 저 다박사가 조금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환호와 박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미노스님,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공략들 다 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러면 미노스님이 준비한 책과 제가 준비한 태양계 우산 모자 세트 다 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노스님과 함께 두 가지 대결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미노스님? 먼저 제19회 부산 과학축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너무 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항상 어려운 우주과학을 쉽게 풀어주는 좋은 컨텐츠들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노스 채널의 인사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그렇다면 종이를 103번 접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종이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종이의 길이만을 구해보도록 하죠. 귀찮아서 그런 거 맞아요. 여기서 종이의 길이만 구하는 건 종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접을 때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는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당연히 종이의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기 위해서는 종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종이를 한 방향으로만 접는다면 이야기가 편해집니다.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한 방향의 길이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으나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종이를 접으나 어차피 종이의 두께는 똑같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종이의 면적을 구하지 않고 길이만 구해도 종이를 접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식이 바로 종이의 길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L은 당연히 필요한 종이의 길이고요. T는 종이의 두께, N은 종이를 접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를 이용해 계산해 보자면 종이를 103번 접기 위해서는 총 5.38에 10의 54제곱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5.8에 10의 30제곱배만큼 더 거대한 크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크죠.